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 불리고 있는 키슬입니다. 자꾸 저희가 슬기씨 해가지고 저탄고지 데모로 불리고 있는 정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중독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뇌가 이미 중독 회로에 익숙해져서 이제 변형이 될 정도로의 그렇게 변한 대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극복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탄고지를 중심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술도 정말 나쁘고 안 좋지만 이제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이자 더 넓은 범위에서의 중독인 음식 중독 이야기를 한번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근데 이제 음식 중독이라 그러면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뭔가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음식 중독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음식 중독이란 책에서 나온 정의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음식은 정제된 음식을 얘기해요. 주로 정제 탄수화물, 아니고요. 네, 정제 탄수화물, 당, 그리고 이제 일반식의 개념에서 써진 거라 고지방 얘기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네. 어쨌거나 정제 탄수화물, 당, 그리고 가루류 이런 거를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루를 하면 밀가루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밀에 가루가 쳐져 있고 가루 이렇게. 그러니까 밀가루 중심인데 밀을 포함한 가루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음식 중독의 정의는 지속적으로 과식에 탐닉함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탐욕적인 행동, 부작용을 개의치 않고 음식을 강박적으로 섭취하는 사람, 의지가 약하거나 부도덕한 게 아니라 신진대사나 생화학적 균형에 문제가 있어서 특정한 중독 증상에 취약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만성, 진행성,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되게 마지막 조건 되게 와닿네요. 그 뭔가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계속 탐욕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생화학적 불균형. 네. 맞아요. 사실 대부분 그러니까 앞에 것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그 앞에 게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몸에서 자꾸 그거를 땡겨 하는 거, 일명 당 땡긴다 할 때 그 땡김? 그게 당 땡기는 것도 사실은 뭔가 급속한 스트레스로 막 에너지가 막 필요한데 그걸 막 내 몸이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먹어서라도 채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명 그거를 좀 더 고상한 용어로 바꾼다면 저는 내면의 공허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화학적 불균형이든 신진대사의 문제든 결국은 에너지 생성이 부족한 거죠. 네. 사실 이 뇌세포가 행복해지고 하려면 뇌가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뇌세포를 불을 켜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무게당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사실은 뇌세포예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잘 원활하게 생성이 안 되면 깔아지고 우울하고 막 슬프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롭잖아요. 네. 그걸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찾는 거죠. 외부에서. 그쵸. 당, 알코올 대표적인 것 같아요. 담배. 그죠. 맞아요. 네. 니코틴 그죠. 네네. 카페인. 카페인 맞다. 시끄러운 음악. 또 왜 공포 영화를 봐도 그래요. 맞아요. 극단적인 네. 공포가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서 에너지가 좀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내 몸에 에너지가 잘 생성이 안 되는 게 중독의 시작이라고 보면은 그게 취약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중독에 빠지고 그게 탐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애들도 게임에 중독된 애들 있잖아요. 네. 이 뭔가 더 깊숙한 재미를 느끼려면 에너지가 있고 그걸 반복적으로 깊이 탐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재미를 얻는 거죠. 짧은 성취감. 짧은 성취감. 보상을 계속 받는 거네요. 네. 그래서 또 게임하지 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까 맞아요. 신진대사나 생화학적 불균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교정해주면 자연적으로 맞아요. 걔는 더 고차원의 재미를 찾게 돼 있거든요.
게임 하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당 중독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은 유아기 때부터 접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주잖아요, 우리가 애기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런 애기들 특징이 사실은 이제 모발 검사를 예를 보면 그런 애기들이 나트륨 칼륨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즉 소화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또 구리가 높대거나 담즙 분비 능력이 안 좋은 거죠. 그럼 지방을 소화해서 흡수하는 데는 좀 더 어렵잖아요. 더 많은 소화액도 분비돼야 되고 간에서 담즙도 분비돼 그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연료를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쉽게 소화해서 빨리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설탕, 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탐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든 즉석식품, 그 아이들 유아식 중에 병에 이렇게 든 거 있잖아요. 그거의 상표를 조사한 결과 물, 설탕, 식용 전분, 정제 과즙의 순서로 함유돼 있다고. 완전 탄수화물 덩어리인 거네요. 네, 그거를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인간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자마자부터 당 중독에 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 입이 짧아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거 주셨다고 하시던데. 최악이다. 네,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초기 중독, 당 중독 증상이 애기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음식에 집착하고 몰래 숨어서 먹고 먹을 거 훔쳐서 먹고 음식 없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런 아기들. 제가 임신했을 때 6개월인가 이때쯤인데 초콜릿을 먹었었어요. 안 먹다가. 그리고 그때는 커피도 끊었어요. 제가 임신하면 커피 끊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조금 먹었어요. 얼마나 애가 막 이 배 안에서 이 발로 차고 걔도 각성이 된 거죠. 엄마 먹은 초콜릿으로. 좋아가지고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신기하고 무서워요. 그죠? 엄청 활발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활발해지니까 좋은 거라고 잘못 해석하고 막. 그죠. 그래서 내가 안 먹었어요. 그다음부터. 그러셨구나. 뱃속에서부터 걔가 중독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반복적으로 먹으면. 저 되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반대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하셔서 소화가 속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하루에 콜라를 한 병씩 드셨는데 전 콜라 안 먹거든요. 이건 뭘까요? 임신 초기 아니었어요? 계속 한 10달 내내 콜라를 드셨대요. 뱃속에서 이미 질리시고 질렸나 봐요. 농담입니다. 웃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고요. 안 좋죠. 안 좋.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공부가 콜라가 몸에 나쁘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소화 안 되고 에너지 도니까 그냥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워낙 못 먹고 이러니까 콜라를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 안에 진짜 당분 덩어리에 카페인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콜라를 거의 주식으로 삼아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콜라를 안 먹어요. 농담이었습니다. 편집하셔도 돼요. 이것까지 넣어야지. 당 중독 이야기 계속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 중독 중기로 가면 이제 자기가 먹는 그 방식이랑 자기 체중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의식하게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라는 거를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각종 다이어트 방법이란 방법은 다 섭렵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제 약물 섭취 같은 위험한 방법, 먹고 토하기, 씹고 뱉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당 중독은 의식조차 못하고 체중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이랑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당 중독이라는 말을 알게 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설탕의 역사도 되게 짧잖아요. 그쵸. 그 정제 탄수화물의 역사도 짧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당 중독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 중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저희도 다 다이어트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중독자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하고 체중 자체에만 자꾸 골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식도 하게 되고 저희가 단식 특집 했을 때 정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똑같은 견지를 이 책에서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식을 하는 게 사실 음식 중독자들한테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먹느니 안 먹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식을 하기 때문에 몸이 영양소가 고갈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몸은 없어지면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는 건 이꼴 영양분과 섬유질을 요구하는 몸으로 만들어서 폭식의 어떤 기절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당 중독이 있고 음식 중독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있다면.
네. 저예요. 제가 농담삼아 맨날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간헐적 폭식이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건 저자세에서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너무 물표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기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 중독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소 에너지 결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몸은 살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몸이 살아야 되니까 폭식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먹어야 살아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당 중독이 있는 사람이 단식을 하다가 한 입 들어오는 순간 중독이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럼 이걸 넘어선 또 더 심한 단계가 있나요? 아직 중기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요. 그 중기의 증상 중에 이게 있어요. 변명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당을 먹으면서 변명을 하는 거지. 나 오늘 너무 우울했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힘든 일이 있었어. 직장에서 누가 어쨌어. 되게 사소한 일을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네요. 나네.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술 한잔 해야 되겠어. 저는 술이 뭐였냐면 과거의 아픈 기억.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 잊고 싶으니까 술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핑계였다. 그쵸. 그것이. 그리고 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좀 당을 좀 먹어서 기분을 좀 좋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민감성이 증가하니까 자꾸 짜증내고 피곤해지고 우울이 자꾸 심해지는 게 이제 중기 증상. 이것도 너무 심각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근데 말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 궁핍의 현상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기는 체중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더 심한 문제는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한 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중독 물질인 정제탄수화물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독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체중 문제만 자꾸 골몰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간 뭐 다이어트 센터나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서는 정제탄수화물 계속 주는 거죠. 뭐요? 그게 예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왜 우리 지금도 단식원 같은 데 가서 뭐 먹는다 그러면 요거트 주고 감자 주고 막 이러잖아요. 스페셜 K. 네, 맞아요. 무슨 에너지 바 이런 거.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냥 적게 먹게 하면서 어쨌든 에너지원인 게 탄수화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지방은 살이 찐다는 편견이 있으니까 또 더 그렇게 되는 건 것 같고요. 가장 최고 좋은 그 영양 공급원인 지방은 아예 차단이 맞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음식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나도 모른 채로 점점 더 심각한 중독이 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다이어트 요법 말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다이어트 방법만 계속 개발하고 찾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한테 그거를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찾고 그러면서 몸은 계속 망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에너지는 아예 바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는 질병인데 나도 타인도 질병이란 생각을 못하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 유지하고 적절히 먹고 운동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의지가 약하고 막 이러면서 그 수치심 때문에 자꾸 안으로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점점 더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활동에서 어떤 에너지를 또 얻고 발전하고 이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더 감추고 더 만족하기 위해서 더 당을 먹고 후회하기를 반복하고 이러면서 자존감 잃고 그게 심해지면 자살 충동까지 가죠. 모든 중독 영향에 그냥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이 당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라는 자리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다 똑같아요. 알코올, 니코틴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중독이 심해질수록 한 인간으로서의 힘 뭐 이런 건 약해지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인생도 그냥 좀 의지대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결말적으로는 공황 상태가 오고 다행히 마지막 지점에서라도 회복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뭐 저도 끊었지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끝끝내 그 회복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 이건 병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르게 맞거나 이렇게 슬픈 얘기지만 자살을 시도하신다거나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손쉬운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다이어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책에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저는 이 구절 읽고 되게 그랬는데 이런 구절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언제 그 다이어트를 그만둘지 모른다는 것이다. 오, 뼈 때리는 말인데요. 완전. 엄청 슬퍼지네요. 네, 이거 슬픈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여자들을 이 다이어트 때문에 엄청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계속 낮아지는 낮아지고.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그 참 연예인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려면 거기 그 캐릭터에 맞도록 살도 찌워야 되고 어떤 때는 네. 단기간에 빼야 되고 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작품 네. 하나 끝나면 상담부터 받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역할에 되게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직업이라서 네, 상담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진짜 여자들에게 마름을 너무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름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세뇌당해서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왜 중국 양귀비 보면은 되게 포실포실 포동포동 이런 초상화가 마를린 있다고 먼로도 하잖아요. 그렇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마를린 먼로는 진짜 건강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는데, 비너스. 아 그렇죠. 오. 비너스 뭐 이런 사례들 과거들.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지금은 막 정말 스키니한 그 뼈다귀만 있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안 예뻐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옷을 걸쳐놓으니까 예쁘지. 예뻐 보이는 그런 기형적인 미의 관점도 저희가 이렇게 강요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부터 깨어나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마네킹 보면서 아 이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변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그게 사실 시작이 저탄고지였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저탄고지하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뭐 지금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데 엄청 좀 자유로워진 면은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게 네. 제가 15년만 썼던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저탄고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저탄고지 기능의학이 있기 전에는 네. 대증요법처럼 네. 뭐 이를테면 내가 귀가 가려워.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면 치료해주고 약은 발라주지만 사실 그 알레르기성 물질이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낫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치료들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시즈널하게 병원에 계속 가야 되고. 계속 근데- 의존되게 그쵸. 되는 거죠. 그런데 저탄고지가 이제 알려지고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서 네. 근본 원인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내가 피부가 가려운 건 사실 그냥 피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쵸? 먹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찾아주고 네. 그래서 그걸 일으키는 영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낫게 되고 음흠. 그러면서 염증 없어져, 뭐 없어져 하니까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네. 그런 식으로 가니까 비만이 해결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걸 눈으로 보고 저도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네.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생각도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그렇죠. 시작하고 그게 굉장히 똑똑해지고.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코올에 대한 문제도 네. 10년 동안 끊으려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지금 제가 네. 한순간에 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10년 동안 매일 술과 전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중독 문제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입에 넣지 않는 것. 그게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메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게 질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슬기 씨가. 예, 그러려고 지금 네. 이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책도 쓰고 네.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키슬님이 말씀하신 이제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네. 어쨌든 술을 끊게
됐는데 저는 술을 탐닉하게 되는 이유, 음식을 탐닉하게 되는 이유,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낮은 에너지 때문에 제일 큰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본적인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 박사님 모바일 검사를 하고 저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심한 패턴으로 나왔거든요. 그 원인은 당연히 술일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양치료 식단을 좀 열심히 하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되게 술에 대한 탐닉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내 에너지가 모자르니까 그냥 빠르게 먹어서 확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게 당이었던 거고 그거를 알코올로 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탄고지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영양치료 같은 거 하면서 그 몸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술에 대한 탐닉이 굉장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저자세 그 술 이야기 했을 때만 해도 진짜 술을 막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셨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줄이고 막 바꾸고 물론 저는 캐스님처럼 아직 끊지는 못했어요. 저도 뭐 공적으로 끊고 싶지만 또 그냥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갈팡질팡 아직 에너지가 다 돌아왔는지 그러는 상태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정말 잘 먹고 하니까 예전처럼 술을 많이 못 마시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술을 만연하게 마시면 내 몸 상태가 계속 다운돼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잘 안 와요. 근데 한번 끊고 며칠을 버텨보면은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왔다가 또 술을 마시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 기복을 겪으면서 좀 줄이거나 혹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이제 하이가 있는 거죠, 몸에. 몸 상태 하이와 로우가 이렇게 오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몸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계속 바닥이었던 거고. 옛날에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영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저도 가장 궁극적인 해결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다른 도움들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포를 치료하는 거, 세포를 복원시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어떤 외부에서 강한 각성제, 뭐 스티뮬런트가 없더라도 세포가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적시에 제공해 주는 거. 그럼 꼭 외부의 그런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라는 것도 내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메이 씨는 정말 제가 이론만 빠삭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와, 진짜 통찰력이 참 정말 메이 씨도 뛰어나세요. 본질을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술이 땡긴다?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이 받아들이기 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술로 푸는 게 아니라 물론 술이 즉각적으로 풀리긴 하지만 그거 말고 스트레스 자체를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던가 약간 그런 방식으로 몸을 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술 땡겨 막 이러는데 그거를 음식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중독의 대상을 약간 비틀어서 바꾸는 거죠. 그 어쨌든 술이 음식보다는 낫고 이제 저는 저탄고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술보다 음식이 낫고? 제가 말을 술보다는 그래도 음식이 낫고 그쵸? 어쨌든 저탄고지를 하니까 음식 자체도 막 나쁜 음식을 먹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좋은 음식 뭐 고기 이제 뭐 그런 것들 먹으려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지방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선은 그래서 제가 그때 술 줄이면서 했던 게 배가 고프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술이 땡기면 술을 먹지 말고 우선 밥을 먹자였어요. 그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생각이었네요. 정말 영양 문제였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좋은 방송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독의 대상을 바꾸는 것도 사실 중독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SNS 중독이 사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쾌감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를 SNS가 너무 쉽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좋아요 몇 개로 그냥 버튼 몇 개로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진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네. 이야기하고 웃고 네. 떠들면서 네. 그거를 받는 형태로 내 가족들, 내 친구들로 변형시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의 활성화가 크게 돼 있진 않은데요. 네. 그 AA라고 네네. 알코올리그 어노니머스, 네.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를 가시는 이유가 술을 끊고 거기를 가서 그 관계, 그러니까 중독을 술 중독을 관계 중독으로, 그러니까 좋은 중독으로 치환을 네네. 하는 거고, 네. 이 음식 중독에서도 네. 이제 내가 먹는 걸로 풀었던 거를 이제 네. 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에 집착했던 거를 이제 여기로 좋은 중독으로 옮기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충만하고 자연과도 얘기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런데 나가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라는 네. 위로도 많이 얻고요. 그렇죠. 참 두 분 대단하시네요.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내고 아직도 이런 좋은 말씀들을 전하는 일들을 맞아요. 하시고 과정이죠, 맞아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참 감사하네요. 사실 정 박사님이 가장 감사죠. 정 박사님께 가장.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우리 세대는 그런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에 어린 나이에 노출되는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 중독에 빠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술도 여자들은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의지가 세고 뭐 마음이 뭐 훌륭하고 이래서 그런 게 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쉽게 노출되고 즐기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맞아요. 저 20대 때는 여자가 술 잘 마시면 칭찬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술 세면 칭찬받았어요. 와, 잘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텔레비전에 그 술 광고 나오는데 남자가 나오지 여자가 거기 나오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청초하고 이쁜 그쵸. 젊은 여자가 그쵸.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보는 입장에서 술 먹으면 나 저렇게 이뻐져? 저렇게 매력적이어져? 이런 착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리고 방송도 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진솔한 얘기하는 그런 방송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그 알코올과 함께 네. 인간적인 푸근함을 낳는다는 그런 인식을 받는 느낌? 술을 마시는 거를 보면서 네. 좋은 느낌을 얻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을 만드는 그런 안 좋은 편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술 한잔 안 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끊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도 이제 늘상 얘기를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 진짜 탑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고 뭐 밤을 새고 이런 일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자기가 연주를 해야 될 때던가 아니면 뭐 맞아. 스포츠를 해야 될 때던가 거기에 딱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집약적으로. 그쵸, 진짜 그쵸. 우리에게 필요한 보상은 그런 건데 그렇죠. 성취감. 너무 조그만한 사소한 그런 때 에너지 그렇죠. 쓰면서 쉬운 보상을 얻는 게 중독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맞아요. 절제랑 관련된 얘기인데 네. 절제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북해 하잖아요. 참아야 되고 막 또 수행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저는 이 절제라는 말이 술 끊고 나니까 자유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술에 대한 집착이나 강박에서 풀려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술을 절제한다는 건 자유랑 똑같은 거예요. 술을 절제하니까 건강과 생활에서 전에 없었던 자유를 누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일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자유. 그러게 중독의 또 다른 말은 의존이잖아요. 그렇죠. 족쇄. 족쇄. 그거의 반대말은 자유. 자유. 네. 그러니까 나쁜 중독이 사실은 중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서부터 중독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존을 위한 중독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중독을 위한 중독, 쾌감을 위한 중독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는 데에 중독 회로를 돌리는 형태로 바꿔나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랑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내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휴식, 수면 그런 것들 정말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모든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네. 정말 인류의 이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 성취한 그거를 맛보는 거잖아요.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당을 먹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고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정말 인류사에 남을 만한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그 성취감. 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정말 휴식이 중요하죠. 맞아요.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몸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가 건강 관리는 최고 좋더라고요. 밤에 사실 해 떨어졌을 때는 코티솔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몸을 청소하는 해독과 관련된 시스템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손상됐던 곳 다 복원하고 쓰레기들 다 청소하고 근데 그 시간에 깨어서 활동을 한단 말이죠. 다 불도 12시, 1시까지 다 환하게 켜져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까 몸이 더 오염되고 쌓이고 염증 있고 살도 더 안 빠지고 진짜 근본의 바닥의 원인을 찾아가면은 결국은 그냥 건강함과 맞아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맞아, 게. 맞아.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사실 네. 정 박사님을 제가 알게 된 지도 진짜 꽤 오래됐고 이 네. 얘기를 굉장히 예전부터 제가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휴 그냥 뻔한 그냥 당연한 어른의 잔소리 네. 아니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른 아우 요즘 세상에 10시 취침이 웬 말이야 이랬어요. 사실 저 그 얘기 할 때 막 주저되고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을 텐데 근데요 저 요즘 10시에 자요 진짜로. 아, 저도요. 아, 이거 당 끊으신 분들도 그럴 텐데 술 끊으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일찍 잠이 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한 9시, 10시쯤 되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 주에 나오셨던 황미진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아 맞아. 저희가 되게 밤늦게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12시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밤에. 졸려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귀한 분을 모셔놓고 하품이 계속 나서 이렇게 몰래 하품만 했는데 눈물이 맺히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진짜 술 끊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진짜 신체 리듬을 찾아가는 거네. 그렇죠. 건강해지니까. 서서히 변했어요. 저도 뭐 지금 요즘에 아침 먹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아침 먹기 시작한 지도 꽤 됐죠. 한 이제 거의 반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일찍 자죠. 이런 것들이 현대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정말. 네. 근데 알고 계속 네. 세뇌를 당하고 중요해요. 맞아. 네, 정 박사님 이제 옆에서 계속 그런 중요성이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세포가 복원이 돼야 되고 내 부신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네. 네,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네.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무 네. 감사한 일이고 저는 이게 너무 저만 알고 하기가 너무 아까운 맞아, 거예요. 맞아. 진짜. 아까 이제 중독의 종류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건강함에 대한 중독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내 안에 에너지가 돌고 충만하고 그냥 혼자 있어도 감동스럽고 막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그 기쁨, 그 희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10시가 되면 자야 되고 네네. 좋은 거를 찾아 먹게 되고요. 그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 시간에 안 자고 버텨봐야 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맞아. 네. 빙고. 오늘 너무 저희 자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이렇게 좋아진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죠. 계속 시도해봤다가 아유 안 돼. 막 새벽 4시까지 또 막 놀고 그러다가 또 그러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건 아니구나. 그걸 계속 몸으로 깨닫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변화고 사실 또 앞으로도 더 변화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걸 그쵸. 들으시는 분들도 네. 뭐 뻔한 맨날 뭐 그냥 흔하게 하는 건강 얘기할 때 일찍 자야 된다 늘 나오면 또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일찍 자나 늦게 자나 상관없고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 뭐 그렇다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그걸로 합리화를 했거든요. 이런 뭐 몇 시에 자는 게 뭐가 중요해. 몇 시간 자는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을 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7시간 잘 거 10시에 자서 그게 뭐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거랑 12시에서 8시에 자는 거 시간은 똑같잖아요. 네. 수면 퀄리티는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면 느껴져요, 진짜. 맞아요. 저 갑자기 웃긴 거 생각나서 혼자 실실 웃고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아침형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우쭐댄다는 점밖에 없다. 막 이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침형 인간 막 유행하고 이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부지런하고 막 생활을 더 되게 막 파워풀하게 끌어가고 막 이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 생화학적인 그런 얘기들은 잘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잘 지내더라라는 식으로 책이 나오니까 그런 코미디가 나온 거예요. 아침형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우쭐댄다는 것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분들도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도 내가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면에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신진대사, 생화학적 불균형 그거에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부신과 연관이 있어요. 부신이 마스터 호르몬 코티솔을 분비하는 곳이거든요. 걔가 우리 세포를 다 주관하는 곳이고. 그래서 부신이 약한 사람들이 사실은 중독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결국 중독에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되려면 사실 부신을 복원해야 되고 부신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신 모든 세포를 복원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 또 부신이기도 하잖아요. 혈당 떨어졌을 때 올리는. 네. 근데 부신이 약할 때는 그 혈당을 올리는 능력이 좀 적어서 저혈당이 잘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당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이요법? 그게 이제 저탄고지인 거죠. 결국은. 기승전 저탄고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하면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보여요. 정말. 제가 그래서 유rek하고 뛰쳐나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요. 네. 그렇죠.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의 힘을, 파워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의 의존에서 본연, 그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그쵸.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식이요법. 그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물론 널리 알려지기에는 그거만큼 좋은 도구는 없는데 그쵸.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알고 시작을 하시고 이 방송 들으시더라도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깊게 여러 번 많이 해보셨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게요. 그리고 식사의 저탄고지의 효과를 더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운동도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중독으로 몰아가고 세포를 더 가난하게 할 수 있으니 적절한 격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고 수면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마음 편안한 마음 갖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저희 지난 황미진 선생님 갑상선 편할 때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 얘기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얘기만 막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긴 했는데 근데 사실 또 그만큼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마인드풀니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무슨 종교적인 거 막 이런 거랑 결부돼서 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무슨 미신처럼 여겨졌다면 맞아요. 지금은 뇌과학 영역에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계속 입증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하다 보면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은근하면서도 지속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라 해도 못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그죠. 제가 지금 그렇고 비교가 안 되죠. 다 재밌어요. 모든 게 다 재밌어요. 그죠. 삶 자체가 훨씬 더 과거에 비하면 이 행복의 강도랑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저탄고지 하면서 얻는 기쁨도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뭔가 삶이 확 변하는 걸 느꼈고, 네. 전 진짜 그걸 느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저자세를 운영하는 이런 에너지로 했다면, 네, 그러니까 뭐든지 어쨌든 중독에서 쏟는 에너지를 잘 모아서 다른 큰 맞아. 보상을 받는 데 쓴다면, 네. 정말 삶의 질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또 더 크게 보면 인간 본연의 그 존재 목적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쵸. 존엄성이 상승하는. 이거 정말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저는 와.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저탄고지를 얻는 그런 효과? 네. 저는 2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저탄고지, 2번째 알코올. 금주. 저는 인생 34년 만에 2개를 벌써 느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100명을 도움을 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 재밌고요. 네. 모든 게 다 재밌고. 네. 그다음에 증상적인 걸 얘기하자면 손발 저린 거, 네. 섬유근육통, 네. 완화 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저는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술을 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나아지는 거 보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감사하게도 건강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한테는 없는 군살 있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한테만 있는 군살. 그게 뱃살, 바로 뱃살. 네, 뱃살이랑 뒷구리살. 그다음에 네. 여기 볼 위에 얹어져 있는 부종. 부종 같은 거. 예. 싹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허벅지 안쪽에 네. 핏줄이 많이 터져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희소식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네, 피부 왜냐면 관리 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슬기 씨? 네, 근데 이제 그 탈수 증상이 완화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졌고 네. 처음에는 잠이 좀 잘 안 왔어요. 음. 근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잠이 잘 왔고 요즘 머리를 대면 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와요. 참고로 슬기 씨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잘 4시간. 못 자던 네, 맞아요. 불면이 되게 심했던. 네. 그 요즘에는 케이스.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안 오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아. 예전에는 막 잠 안 오네 큰일 났다 이랬는데 지금 잠 안 오면 그냥 잠이 안 오네. 그냥 이러고 말고 좀 있으면 잠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식욕, 긍정적인 식욕이 많이 생겼어요. 식욕이 도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몸이 청소를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 올랐다고 하면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데 막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를 몸이 찾는다는 거를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20살부터 술을 먹었기 때문에 네. 15년 만에 다 처음 겪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긍정적인. 근데 느낌을.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럼요.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참 감사하네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도움 주려고 이러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너무 내가 알고 이랬었는데 다 희망 갖고 네. 노력하시라 이런 거잖아요. 저탄고지 처음 막 알렸을 때처럼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건강한 식욕 담배도 해당되잖아요. 맞아요. 담배 끊으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슬기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하니까 몸이 회복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게 식사를 하면서 느껴지고요. 네. 그다음에 설사를 안 해요. 술 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설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말하면 부작용인데 소변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소변을 자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몸에 쌓이는 걸 다 내보내고 있구나. 해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식이요법을 이렇게 저탄고지를 알려드렸어요. 한 40대 말 이런 분이었는데 화장실 가서 하는데 오줌빨이 세져요. 이 얘기를 남자분이셨구나. 여자. 여자분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에 한 척도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탄고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시원하게 보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해독하고 있어서 다 내보낸다는 느낌. 그러니까 술 마시고 화장실을 많이 갈 땐 이건 탈수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화장실 자주 가는 건 청소할 게 많아도 엄청 많나 보다 약간 이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네. 제가 운동은 좀 꾸준히 하던 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운동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근력이 빨리 붙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개씩 3세트를 하던 거를 예전에는 일주일 지나야 세트를 올리거나 강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올릴 수 있어요. 운동 능력이 엄청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는 사실 자유랑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제를 하고 자유가 생기니까 네. 시간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독돼 있다는 거는 거기에 옥매여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한다는 거랑 다를 바 없거든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당 중독이신 분들 진짜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하시거든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되는 나 자신과 계속 싸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골몰하다 보니까 시간은 온통 거기에 뺏기거든요. 그게 없어지니까 시간이 너무 많고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막 이걸 만들어 볼까 저걸 만들어 볼까 하면서 부엌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책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안 그래도 많이 읽는 타입인데 더 많이 보고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도서관에 가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행복하고 그 행복한 시간을 또 그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겨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요. 사람이 하나 다시 태어나는 느낌. 그러게요. 들어보면은 진짜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중독이 정말 이렇게 위험한,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역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 전에는 이걸 다 마이너스 면으로 다 몸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피폐해진 거죠. 그렇죠. 거기서 깨어나는데 진짜 쉽지 않은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욕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선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스이 씨랑 저랑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 술 끊은 직후에 막 안 좋은 반응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피부도 잠깐 확 뒤집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 박사님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 힐링 리액션, 치유 반응. 그거라고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니까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아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병원을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치유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비축된 에너지를 갖고 손상된 곳을 청소를 하는 거죠. 고치고. 그래서 그러게 굉장히 컨디션 좋았다가 이게 안 좋은 뭐 트러블이 난다던가 뭔가 감기 기운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치유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쵸. 에너지를 모았다 팡.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이제 에너지 빌드업하고 또 막 수리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달을 해가는 거죠, 몸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저자세하면서 정 박사님한테 계속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술을 끊고 여기 목 뒤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이 가려운 걸 보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이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언니 저 여기 가려운데 해독 중인가 봐요. 라고. 명연인가 봐요. 네, 그렇게. 근데 진짜로 그러고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떡하지? 이거 왜 이래?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몸을 치유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믿음, 뭐 약간 무한단물 같은 얘기인데 또 종교처럼. 정말.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빨리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말하기 어렵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무한단물 같이 저탄고지하면 다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뭔가를 대상으로 뭔가를 실천할 때 믿음,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명상이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화에 잠깐 얘기했지만 SNS 중독인 것 같아서 다 끊고 한 게 멍 때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뭘로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찾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마인드풀리스 명상 이런 쪽에 원래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 환경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돼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를 굉장히 차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안절부절 막 핸드폰을 30초마다 계속 확인하던 그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메신저나 뭐 SNS 하긴 하는데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서 또 제가 너무 막 거기에 과몰입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가져주면서 저를 이제 천천히 이렇게 끌어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물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자꾸 채워야 되는 거를 약간 미덕처럼 배우고
잘한 예. 세대여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잘한 세대여가지고 네. 채우는 거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채우는데 그런 정신적인 것도 계속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메인이 말씀하신 멍 때리기. 그건 이제 정신적으로 꽉 채워놨던 거를 하나씩 버리는 거죠. 미니멀리즘처럼. 그렇죠. 네.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으네요. 감사한 일이죠. 아니 이게 가슴에 뭉클함이 올라오네요.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저자세가 네. 뭐 이제 되게 사적인 얘기지만 네.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이 저자세 자체가 물론 타인에게 제가 네. 경험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걸 하면서 제가 계속 변하는 게 너무 많이 맞아. 느껴져서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1번이 저를 위해서 하는 거. 2번이 이제 이 내가 변화하는 좋은 주변에, 모습들을 예. 네, 다른 사람들에게 청취자 알려주고 여러분들. 싶은 것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인간 진화의 뭐 완전 가속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으로 도달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지금은 노력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향점을 거기다 네, 두고. 네, 예. 맞아요. 네. 저희 너무 오늘 자화자찬. 자화자찬에 막 종교적으로 막.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또 맞다 내 얘기야 내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아직 갈 길이 멀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그거 들어보시고 이거 들으시면 진짜 화가 와닿으실 거예요. 그 시즌 그게 1이었나요? 그 주탄고지 이야기했던 네, 주탄고지. 거. 진짜 민망해서 삭제하고 싶어. 저희 시즌 1 통째로 날리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저는 그랬던 게 사실이고 그 과거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맞아요, 제가 맞아요. 변화한 제 모습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예, 좋게 생각하면은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 변화하는 모습들을 또 지켜봐 주시고 같이 변화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니까 네. 뭔가 유익한 관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꽤 길어졌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러게요. 두 분 얘기 정말 감사드려요. 정 박사님이 사회자 같으시. 정 박사님한테 뭔가 고해성사하는 느낌. 오늘은 저희가 패널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진행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이야기, 네. 긴 고백담, 경험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슴이 훈훈하고 뭉클하고 이 들으시는 감동.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